현대카드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할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한 강의 중에서, 스크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또 제 얼굴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준비된 시설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이고요. 이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중심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했고 또 느꼈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현대카드라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근무를 한 13년째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저는 이제 HR에서 한 7년간 근무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 쪽에서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왜 전통시장 프로젝트를 했는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어떤 걸 이제 넣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넣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사실 그냥 저희가 자랑을 좀 한번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전시 포럼에 강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전시와 연관성을 좀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현대카드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도 이제 스토리지라는 전시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번째 별도의 전시를 좀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통시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브랜드 마케팅 또한 이 안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수많은 국내에는 전통시장들이 있고 거기 어려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예산과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왜 실패했었는지. 하지만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저희는 이 송정역 시장 프로젝트는 왜 그래도 많은 분들로부터 주목을 받는지라는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많은 분들은 그냥 물건을 주고받는 공간을 생각을 하지만 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스페이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시장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점포들이 구성해서 하나의 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이루듯이 그걸 포장하는 거는 결국은 이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오면서 이 시장이 스페이스인데 그럼 전시라는 부분을 좀 생각했었을 때 결국은 전시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스페이스 같아요. 이 전시 공간 내에서 수많은 전시 부스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프로젝트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스페이스 브랜딩이라고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많은 이 스페이스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라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현대카드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한 굉장히 브랜딩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이 대표적인 게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예. 왜냐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게 여러분들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 항상 접하는 게 신용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냐라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거는 결국은 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그런 공간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자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행이겠죠. 저희가 많은 라이프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음악, 뮤직입니다. 뮤직. 이제 공연장입니다. 음반 판매장입니다. 이건 카드 팩토리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브랜딩이라는 거는 사실 의미 부여라는 게 굉장히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들 보면 대부분이 카드 자체에 대한 마케팅을 하지만 그 카드를 만드는 결국은 공장, 쉽게 얘기하면 이 카드를 찍어내는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로, 쉽게 얘기하면 백사이드로 물러나 있죠.
근데 저희는 이것도 한편으로는 고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브랜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저희 회사와 가까운 곳에 이 카드를 만들어내는 공간을 만들고요. 고객을 얼마든지 궁금할 때마다 와서 보십시오.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 그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신청하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최대한 빨리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물건도 사시면 배송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게 핵심이듯이 그러면 정말로 나는 신청하고 나서 빨리 배송을 못 기다리겠다. 그럼 직접 오십시오. 그럼 더 빨리 드리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경쟁 포인트로서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시장을 저희가 전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별도의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전시를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시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전시 아이템 중에서 어떤 시장 자체가 전시 아이템이라는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의 어떤 대표 상품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전시로 많이 그 전시가 되는 부분들은 본 적이 있지만 이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자체가 하나의 전시의 컨텐츠로서 이 전시가 됐던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송정역 시장 이외에도 이제 강원도에 이제 봉평장이라는 시장 프로젝트를 이제 2개를 좀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2개에 대한 이 시장 전시를 했었고요.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코엑스에서도 저희가 이제 시장에 관련된 어떤 그 전시회를 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놀랐던 부분은 이 시장 이게 한 3년 전의 전시입니다. 사실 봉평장의 전시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을 하곤 하지만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전통시장에 젊은 친구들이 간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러한 시장 소개에 대한 어떤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곳을 찾는 절반 이상의 친구들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게 굳이 우리가 구태연한 고정관념 속에서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남녀노소 젊은 세대들까지 다가갈 수 있는 멋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저희의 본업은 사실 이제 신용카드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럼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하지만 그래도 시장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드림 프로젝트라는 거였어요. 이제 한때 그 소상공인, 그 영세상인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이제 영세상인들을 이제 그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은 금전적인 기부죠. 예. 파이낸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생각을 좀 달리해서 과연 금전적인 매푼을 지원하는 것이 이분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어려운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자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단순한 금전 기부가 아니고 드림 프로젝트라는 어떤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드리자는 부분으로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종합적인 컨설팅에는 기본적으로 컨셉, 어떤 상품 개발, 마케팅, 디자인, 홍보 이 종합적인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일부분만 어떤 부분만 잘해서 되는 부분들은 거의 요즘엔 어떤 뭐 한 30년 된 맛집들 뭐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영세상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은 이 체계적인 부분들과 하나의 포장력이더라고요, 포장력.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포장력이라고 그러면 마케팅과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좀 더 우선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도움을 드리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각 그 카테고리별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니면은 상호명을 만들더라도 아니면은 간판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금 더 체계가 잡혀서 뭔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점포로서 만들어줌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자라는 이렇게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단순한 금전적인 부분들 아니면은 먹이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떤 레슨런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한 10개 점포에 한 2년 가까이 동안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업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일 가게, 두부 전문점, 세탁소, 정육점. 참고로 왼쪽이 예전 그 모습이었고요.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 후의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육점, 김밥 전문점, 슈퍼마켓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각각의 어떤 점포 컨설팅이지만 또 여러 개가 모이니까 노하우가 쌓이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어떤 스페이스라고 하는 전통시장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전통시장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이러한 어떤 드림실험 프로젝트가 저희가 사전에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금전적인 부분만 어떤 뭐 전문가를 초빙해서 투자해서 어떤 컨설팅을 진행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 공간이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간만의 고유성인 것 같아요. 그 공간, 그 지역은 왠지 모를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그게 뭘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어떤 공간만의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특징을 어떻게 잘 살려볼까.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어디 움직이지 않죠. 그 공간이 어떻게 변모가 되면 그 공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스페이스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자, 그럼 브랜드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브랜드라는 거는 흔히 이제 마케팅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말 그대로 많은 다양한 툴을 써서 알리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얘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저만 알면 되겠습니까? 많이 남들이 알아야 되겠죠. 알리는 활동이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다양한 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어떤 마케팅 툴이라든가 채널들이 필요한 게 된 거죠. 그러면 브랜드는 좀 다릅니다. 가격이 비싼 브랜드가 있느냐? 물론 명품들이 비싸긴 하죠. 인지도가 있으면 무조건 명품이느냐? 브랜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상품, 포트폴리오가 좋으면 되느냐? 아니면 상품 전략, 판매 전략이 좋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한. 그렇지 않으면 물론 당장에 알릴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좀 홍보 아니면은 누군가 인지도를 생각하지만 철학이 반영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래 가질 못해요. 반짝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명품이라고 저희가 인지하겠습니까? 저 브랜드는 굉장히 큰 대단한 브랜딩이야 라고 저희가 하지 않죠. 그 어떤 상품만의 그 제품만의 이 철학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지속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에서는 명품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 부분이 약하다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브랜딩을 할 때, 자,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 회사가 가장 그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는 철학입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브랜딩, 마케팅, 홍보라는 거는 이 단순 아이디어보다는 그 안에는 수많은 이 고민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그 티파니, 이 보석, 어떤 그 프로포제 그 대표 이 브랜드죠. 이것도 이러한 모양이 나오기까지는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고민들을 통한 어떤 과학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잠시 저도 시장 프로젝트 하는 거, 상인들에게 좀 더 장사를 잘 되게 하는 거, 뭐 아케이트 만들어주고, 아니면 시설 현대화 시켜주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시장 프로젝트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을 선정을 이제 이제 하죠.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 그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미션을 받은 거는 광주에 있는 시장 하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장 그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서울에 살기 때문에 광주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광주를 내려가기 전에 이제 전통시장 리스트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한 6개, 7개의 주요 그 시장을 가지고 내려갔었을 때 제가 처음에 느낀 거는 시장이 너무나 이제는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예. 많은 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방향성이 너무 일률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젝트보다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대상, 해당 시장을 선정하는 게 저는 사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손길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내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어떤 저희의 철학을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길이 다 있는 것을 걷어내고 저희의 새로운 생각을 입히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들은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 전혀 손길이 닿지 않은 시장을 선택하다 보니까 가장 사실은 낙후되고 어려움을 겪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참 간단하죠. 왜 그러면 시장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그럼 시장에 사람이 오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기본적인 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전통시장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왜 전통시장이 아마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왜 전통시장이 안 되는 거죠? 자, 전통시장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저희? 어디요? 대형마트. 그죠? 대형마트로 생각하죠. 근데 심지어는 수많은 어떤 전통시장 담당 공무원분들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통시장의 경쟁자는 대형마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저희만의 생각이죠.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경쟁자로 삼아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기려고 수많은 예산을 들이죠. 심지어는 정책적으로 대형마트 장사를 못하게 해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씩 쉬게 하잖아요. 근데 왜 대형마트가 돼서는 안 되느냐면 대형마트는 장점이 대형마트의 장점과 시장의 장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따라잡으려고 해요. 경쟁자라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따라잡는 게 아니고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흑수저 아시죠? 아니, 금수저. 대형마트는 어떤 상품 판매에 최적화된 어떤 금수저예요. 근데 전통시장은 아니죠. 근데 나중에 그걸 따라잡겠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1년에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93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효과는 별로 없어요. 왜? 출발점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경쟁자는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따라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했던 게 아케이드 덮는 거예요. 시설 현대화, 간판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전통시장에 이거 아케이드 덮어서 여러분들 시장에 안 가시던 분이 가겠어요? 근데 거기에 몇십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타까웠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개성이 전통시장이 이미 너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그런 출발점을 다르게 했던 부분들은 단순히 그냥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왜, 단순히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접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서 흉내만 낼 수 없잖아요. 한 예로 이 버스 정류장 꼭 저렇게만 해야 되나? 어떤 지역의 특징을 좀 반영할 수는 없을까? 어차피 만들 거.
서울역에 이런 저희가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봅니다. 제주도의 특징을 반영한 이러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봐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저희가 정류장 사업에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보면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뭐 올레길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죠. 이제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가파도를 이왕이면 조금 더 좀 무작위한 현대화에서 훼손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자. 그래서 가파도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죠. 개발을 해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포장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택시. 저 수많은 택시를 타죠. 근데 택시를 왜 운전자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지? 결국 승객의 중심인데. 길도 좁은데 왜 대형 택시만, 중형차만 있을까? IT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 안심하고 아이들이 택시 탈 수 있게끔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들은 안 될까? 그래서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전시도 해보고요. 근데 이 부분 적용은 되진 않았습니다. 자,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자, 한국에서는 이 전통시장이 물론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죠. 그 수많은 저희 그 부모님들의 어떤 애환이 녹아져 있는,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역사가 녹아져 있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쇠퇴해져가고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브랜드 그 전통시장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하나의 이 지금까지 저희가 Y로 했던 어떤 프로젝트들은 어떤 사회공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메인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다른 그 사회공헌은, 저희의 사회공헌은 저희 비즈니스와 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기간이 깁니다. 자, 가파도 프로젝트 사회공헌 활동 하나를 저는 3년 이상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떤 사회공헌을 한 아이템 가지고 3년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된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오이스터 프로젝트라는 부분인데, 생활 필수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기호식품화 되지만 아닐까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됐던 부분인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몇 년 전에 진행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송정역 시장 프로젝트는 13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13개월 전, 불과 2년 전에 이제 시장의 이제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갔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을 살리겠다고 선정을 합니다. 지금은 미친 짓이었죠, 사실. 1년 만에 이 시장을 다시 살리라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좀 잘 되는 시장을 선정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겪는 어떤 해결책으로서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그런 메시지를 담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미 다른 부분들의 어떤 손길이 닿는 시장은 저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son전리에서 제일 위에 있어요. 명절 때는 돈 쉴 시간도 없어요. 나 혼자 버렸는데 얘들 대학 다 보냈지. 황금 터져요. 옛날에는 우리는 황금 터여요. 지금이 시장을 보세요. 사람이 지나다니까 장사가 전혀 안 돼. 이 꼴보면 만원짜리 안 팔 때도 사람들이. 제일로 거지 같잖아요. 그래도 송정지 역전 얼굴인데.
자기 집을 짓고 나가려니 우리 것좀 봐봐. 거북이 그냥 한 번만 내는데 새 거는 내려도 뭐안 걸리지. 나도 뭐 썩어보고. 이 시장이 이제 완전히 죽은 시장이야 이제. 이제 활성화를 시켜나간데 참말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싶어요. 처음에 요런 거 먼저 때려치워야 돼. 공동적인 화장실 만들어놔요. 그것이 제일 먹거리 골목이 돼버려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시장 보러 오고. 이쪽으로 걸어가고 싶다. 한번 걸어가 보자. 그런 것 좀 만들어 놓고 퇴직할 때가 되었어. 이제 퇴직을 하고 새 사람을 넣어서 젊은 사람도 하고 또 울고불고도 있고 착착착 할 사람들한테 하나 해야 돼. 멋지게 멋있게 좀 해가지고 현대인답게 옛날처럼 안 되고 요즘 신세대에 맞게 세련되고 이쁘게 잘했으면 젊은 사람 많이 올 것이고. 거리가 다른 분들이 꼭 와도 한 번 더 오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이 그 프로젝트를 시작 전에 이제 상인분들에게 좀 의견을 좀 여쭤봤던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상인분들이 정답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화를 못 시키는 거겠죠. 추진력이 없었던 거겠죠. 일례로 제가 이제 시장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이제 상인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시작 전에. 인사는 이제 자주 봐야 되는데 인사 드려야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상인분들이 이제 박수를 막 쳐주시면서 인사 시간을 가질 테니까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95% 이상의 상인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야, 이 상인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상인분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제가 나만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인사를 드리고 나서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저한테 딱 물어봤습니다. 딱 많은 상인분 딱 손을 들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가 현대에서 왔다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주러 왔냐고 물어봤어요. 현대 건설에서 나온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를. 현대카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저는 건물을 지어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왜 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행사할 때마다. 그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외형적인 부분, 무조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만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마찬가지. 우리 전통시장이 안 되는 거는 마트보다는 시설이 낙후돼서 그렇다. 물론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케이드 덮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케이드 덮어달라고 그러면 저는 철수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못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이 아케이드를 덮는 순간 제가 상상하는 이 시장은 만들 수 없었어요. 물론 필요하면 만들어도 되겠죠. 이왕이면 왜 아케이드가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비 오는 날 안 되잖아요. 물론 비 오는 날 어렵죠. 근데 1년 365일 중에서 비 오는 날이 안 오는 날이 많습니까? 비 안 오는 날이 많죠. 이걸 가리고 있는 게 좋아요? 안 가리고 있는 게 좋아요? 안 가리고 있는 게 좋대요. 그럼 굳이 그거 해야 됩니까? 그렇게 설득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 프로젝트의 반은 상인분들 설득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고민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상인분들이 오케이 하지 않으셔서 이 현장에 접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중에 하나는 상인분들을 설득해서 제가 생각했던 계획을 현장에 입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이 접근을 하죠. 본질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그럼 경쟁 요소는 뭔지, 그 다음에 해결책은 뭘까? 그럼 해결책을 어떻게 구체화시키지? 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일부분만 바꿔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손을 대야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하나의 말 그대로 상품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뭐 패키지만 만든다고 상품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상품만 손댄다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시장이라는 하나의 상품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이냐,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품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를 어떻게 하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됐었을 때 시너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3개월 동안에 이 복합적인 저는 기능 작업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그러면 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 시장이라는 상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너 이거 물건 내가 좋은 거 만들었는데 하나 사줄래? 친구한테. 아니면 너 어디에 좋은 식당이 있는데, 아니면 좋은 볼거리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 친구야, 너 내가 시장 프로젝트에서 시장 꾸며놨는데 너 시장 좀 가볼래?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대본에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왜 가야 되는데? 뭐가 좋은데? 뻔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장 프로젝트의 결과는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방문해줘야 되는데, 결과는 좀 오라고 저희가 많이 알릴 거잖아요. 그랬을 때 뻔한 질문을 할 텐데, 이 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시장이 뭔데?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상품이 뭔데? 뭐가 좋은데? 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민한 게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뭐 어떤 시장으로 만들까?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 동안에 저는 무슨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나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둥을 잡습니다.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사람도 없고 크기도 크지도 않은데, 또 초창기에 한 65개의 점포가 있었었는데 3분의 1은 다 떠나가고 다 비어있어요. 점포가 없습니다. 상인들도 없어요. 다 비어있지.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근데 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남들이 잘하는 장점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 비대칭 전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들이 잘하는 거를 같이 잘해서는 승산이 별로 없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남들이 잘 못하는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해야지만 우리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시장, 주변의 마트보다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지? 그때 딱 하나 보이는 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옆에는 역전시장입니다. 그 앞에는 여기 한 3분 거리에 있는데 역과 함께 자연스럽게 태동을 하다 보니까 1913년이라는 거의 100년 이전에 이 시장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깊죠. 그래, 그나마 이 오래된 시간 하나, 그리고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현대화돼서 시장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너무 낙후되어 있지만 조금만 손보면 좀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시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1913 송정역 시장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간직한 시장이야. 그러면서 이 기둥을 잡으니까 가지는 자연스럽게 뻗어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잘 만들었어요. 와야 되잖아요, 누군가.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타겟이.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타겟은 누가 할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역전시장이잖아요. 앞에 여기 있는데 하루 유동인구가 15,000명이래요. 우리 시장은 하루에 200명도 안 되는데, 3분 거리에 있는데, 야, 이 역을 이용하는 15,000명 중에서 10%, 1,500명만 다녀가게 해도 나는 대성공이겠구나 라고 해서 타겟을 열차 이용객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오게 하지?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거리가 송정역 시장의 제2대합실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을 접목을 합니다.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열차 타려면 대합실에서 기다립니다. 대합실의 기능이 뭐예요? 열차 기다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차 시간 안내. 열차가 언제 오지? 정보 안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열차 전광판을 넣습니다. 먹거리 넣어요. 쉼터 넣습니다. 열차는 거의 정확하게 출발하죠. 근데 닥쳐서 거기 가는 사람 없어요. 한 30분 정도는 좀 여유를 잡고 여기 옵니다. 그 옆에 사실은 거주민이 아니면. 그래서 한 3분 거리니까 한 20-30분만 시간만 있어도 답답한 대합실에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3분 거리에 굉장히 잘 꾸며진 이 거닐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합실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타겟을. 그래서 딱 컨셉을 잡은 게
이 시장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담고 있는 시장이자 이 역전의 대합실 기능을 하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뒤가 하나 더 붙여. 국내에서 유일한 시장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이게. 남들이 했던 걸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간직한 거? 이 시간이라는 게 무형적인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100년이 넘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름을 이게 100년이 넘는 시장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려주자. 그래서 이름을 첫 번째 바꾸고, 그리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브랜딩 요소가 자기 이름이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브랜딩에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접목을 하는 거죠. 하나의 로고화 시켜서 모든 그 물품 아니면 디자인 용품들의 이런 로고를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다른 시장에서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각화한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바뀌었죠, 모습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에 있는 아니면 현대화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막상 가보면 뭔가 옛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도 깔끔한 느낌.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간직한 우리 색다른 분위기를 가진 시장, 이렇게 브랜딩을 한 거죠. 그리고 시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시계 아니겠습니까? 역전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역 광장에 있는 가장 메인 오브제가 설치물이 시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역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입구에 대형 시계를 설치합니다. 근데 시계 바늘에 숫자를 193만 적어요. 하나의 이제 거리죠. 1913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뭔가 올 구실은 거기에 올 거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볼거리든 먹을거리든 즐길거리든 어떤 컨셉을 잡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 구실, 거리들을 하나라도 더 만드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었습니다. 바닥에 연도수 동판도 만듭니다. 바닥에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각 가게 건물의 생년월일과 마찬가지예요. 거닐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바닥에 동판이 뭐지?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 얘기거리죠.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아니겠습니까? 벽에 예전에 점포들도 기록해 놓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현재 시간도 있지만 누적된 시간 이후에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기록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의 기록들을 다 저런 이 벽을 활용해서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아요. 2층 그냥 둡니다. 처음에는 왜 페인트를 칠하다 말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이제는 컨셉을 안 이후로는 훨씬 더 좋다고 하죠. 저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는. 근데 지저분한 것과 앤틱한 거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 지저분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현대화하지 않았지만 지저분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돈 느낌이 있는 거죠. 간판 예전 거 많이 그냥 활용합니다. 무조건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간판도 그러다 보니까 간판 하나하나도 시장의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천막 대신 아케이드 대신 저 천막 설치합니다. 네. 워낙 아케이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름에 그늘이들 가릴 수 있는 저희가 이 천막 설치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분위기 연출용이죠. 상인들의 이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서 가게 앞에 붙여놓습니다. 가게 들어갈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의 볼거리가 되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어떤 건지 오브제를 설치해요. 두 번째, 열차 대합실 가장 중요한 게 열차 전광판이죠. 저 이거 시장에 설치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코레일에서 시스템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3개월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는 포트만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무선도 안 된대요. 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선 연결하는데 그 비용만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한 3분의 1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전용선이 깔려져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전용선을 임대해서 연결하는 순간 제가 2번 딱 눈물을 흘려봤는데 이 전광판에 불 들어왔어요. 첫 번째 눈물을 흘려봤어요. 예. 실시간입니다. 최초 사례고요. 시장에 저렇게 전광판을 안에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왜 흔히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시장에 갖다 놨는지 그 명분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빈점포 채워야 되는데 저런 낡은 시장에 누가 장사하려고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 낡은 시장에 누가 들어올까?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1년 후에 제가 명확한 비전만 제시를 하면 한 번 정도 도전해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청사진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단순히 청년상인 모집만 공개를 띄워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당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청년상인들은 열정은 있지만 돈이 없잖아요.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을 다 사전에 모집을 하기 전에 만났었어요. 어르신들 제가 빈점포 다 개발시켜주고요. 임대 입점시켜 드릴게요. 대신 저희도 비용을 들여서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건물주분도 도와주십시오. 임대료 낮춰주십시오. 평당 2만 원에 임대를 동결시키고 진행을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분들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방적으로 그 대신 감성이 호소하잖아요. 이거 시장을 위해서 좀 낮춰주십시오. 일방적인 감성 호소입니다.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협상은 기브앤테이크 같아요. 저희도 비용을 투자하고 줬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송정기 시장은 조금 더 임대료 컨트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브앤테이크 협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뭔가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상인들 유치합니다. 쉼터 꾸며놓죠. 남녀노소들이 젊은 친구들이 옵니다. 공연도 해줘요. 알아서 공연하겠다고 옵니다. 사람들 오니까. 돈 들여서 초빙할 필요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 경쟁력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굉장히 하나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합니다. 저희 송정기 시장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저 SNS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SNS, 음식을 먹고 아니면 어딜 가든지 간에 기록에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너무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1년 반 만에 지금 인스타에 동일 계정으로서 해시태그가 2만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종이컵 하나, 쇼핑백 하나, 휴지통에 로고 하나 붙인 거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많이 없었던 거죠. 뭔가 색다른 걸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 그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창업 지원이라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얘기합니다. 저는 누구누구 팀장 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창업할 아이템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창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당연히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색다른 아이템이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도 대박집은 나오잖아요. 근데 색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누구나 다 접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금 더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느냐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게 작지만 결과는 이렇게 대단하게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하루 200명도 안 오던 이 시장이 하루에 거의 3,000명, 4,000명까지 오게 됐습니다. 작지만 결국은 이제 요즘의 경쟁력은 큰 부분이 누구나 생각하는 큰 부분이 아니고 자그마한 틈새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요소가 시장이든 아니면 저희 뭐 다른 사업이든 아니면 전시 사업이든 모두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꼭 좀 뭐 시장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뭔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법, 어떤 지속 가능한 경쟁력, 체계화된 부분들, 또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요소에 접목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못 볼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제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ames, well done. 네. Yeah, very impressive, very ambitious project. We've time for a question. Any questions for James? 되게 지금 말씀해주신 주제랑 내용 들으면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현대카드가 이제 송정역 시장을 이제 개발을 하시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과연 현대카드가 얻은 베네핏은 뭐였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회공헌 많이 아실 겁니다, 요즘. 근데 사회공헌이 CSR에서 CSV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사회공헌도 이제 CSV라는 어떤 그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어떤 이익을 위한 부분과 같이 쉐어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 프로젝트를 하면서 송정역 시장을 저희가 했습니다라고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서 이러한 어떤 그 사업들은 언론에서 자동적으로 기사를 내줘요. 노출을 해줍니다. 근데 상품 광고는 돈을 줘도 할까 말까입니다. 잘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나요. 제가 신제품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광고합니다. 계속적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많이 회자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근데 그 공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금전적인 얼마의 금전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어떤 그 이름이 노출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저희는 사실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 상인분들에게 카드 발급하십시오.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Okay, thank you very much, James. I'll come around this side of you, hang on.